정치와이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민주당의 내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엔요 더 깊어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쪽과 이 대표를 밀어내려는 쪽이 각자 요즘에요 목청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이 위기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쩐지요 국민의힘은 반사 효과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뒤지고 있는데 지지율을 보면 기가 막힌다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드는요. 맞수 1대1 토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수 1대1 토론 두 분 나오셨는데요. 우선 화면 오른쪽에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오늘도 좀 자리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그 맞은편에는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두 분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치열한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쟁점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 요즘에 사실은 싱하이민 중국 대사 이 얘기를 빼놓으면 정치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 정치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각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부터 가보죠. 자, 한중 관계 확실히 위기입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던져준 상황인데 일단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난 이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관점이 나뉩니다. 일단 이거는 중국 대사한테 그리고 중국의 이재명 대표가 이용을 당한 거다. 이런 시각이 한쪽에 있고요. 다른 쪽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중국 관계 못 풀고 있는데 그걸 뭔가 좀 해보려고 대신 역할을 하려다 일어난 일 아니냐. 이런 시각이 또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요. 이거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어서 현근택 부원장부터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규칙이 아시죠?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은요. 그리고요. 상대방이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때 말 끊을 수 있는 기회, 스탑 기회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껴 쓰셔야 됩니다. 자, 현근택 부원장 말씀하시죠. 일단은 이번에 어쨌든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만찬에 응한 사례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아마 국회 한번 방문을 했었고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문제인데 하나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지금 완전히 그 외교 문제에서 사라졌습니다. 북핵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무역 적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중국 내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 지난번에 당에서 간담회했을 때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었거든요. 예. 이거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이버를 차단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런 얘기 들리면 확실히 중국의 지금 분위기가 한국에 대해서는 안 좋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근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물밑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풀어보려고 하느냐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를 좀 대신해보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대신이라기보다는 예. 한중 관계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그걸 대통령 물론 외교라는 거는 국가의 영역이고 예. 대통령의 역할입니다만 야당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공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이 지금 논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지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질은 국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정치공학적 사고방식의 파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정부를 대신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주려고 했다. 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생중계를 했어요. 이걸 유튜브로 15분 동안. 이게 만약에 진짜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조용히 만나서 서로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생중계를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아마 그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을 듣고 싶었겠죠. 그걸 싱하이밍 대사 입으로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서 봐라 중국 대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싶었던 것일 거예요. 예. 근데 결과는 완전히 뒤통수 맞지 않았습니까? 준비해온 성명을 쫙 읽는데 후쿠시마 얘기는 없고 그냥 한중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서 한국민들을 마치 무슨 조공 국가의 국민들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국내 의전 서열 8위 아니세요? 예. 그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근데 그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는 그냥 국장급. 그래서 뭐 몇백 등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물론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해도 예. 그 장면들을 보면서는 야, 이거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일단 뭔가 격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 이걸 왜 생중계했습니까? 이건 사실 좀 논란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제 북한은 아마 중국에서 보면은 약간 뭐 국장급 이상이나 뭐 차관복급이나 사관복급 정도라 가는 그러죠? 것 같고 예. 한국은 아마 국장급 정도인 것 같은데 오. 그게 아마 뭐 그거는 뭐 그 국가 중국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또 대사의 위치라는 게 꼭 어떤 직급으로 따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과를 대표해서 대통령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대통령. 물론 이제 가서 만났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일날 수 있어요. 예. 찾아와서 만나면 오히려 이제 모양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생중계 부분도 예. 이걸 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런보다는 사실은 이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한중 관계가 왜 틀어졌느냐 나 예. 여기에 있다고 봐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로이터에서 인터뷰를 예.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변경 안 된다. 오. 그다음에 북한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다. 딱 두 예. 가지 문제를 얘기했을 때 중국에서 엄청 반발을 했었거든요. 양안 문제를 건든 거죠 그때. 아, 예.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92년에 이제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하고는 단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이 가져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 그러니까 동시에 수교는 안 된다. 이 원칙을 우리가 지켜온 거였거든요. 예. 지켜왔고 가능하면 그걸 이제 존중해줬죠. 어. 근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언급을 잘 안 해왔습니다. 예. 가능하면 어쨌든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입장이었죠. 미국 정도는 아마 그걸 언급을 해왔죠. 일본도 가끔 하는 정도였는데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중국에서 굉장히 세게 반발했고 뭐 불에 타중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게 어찌 보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를 좀 어찌 보면 좀 완화시켜보자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권 여당이나 이쪽에서 이거를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가 시작 좀 아니냐 이런 말씀 들렸어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이재명 대표가 무슨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돌발적인 행동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로 인해서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한국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으실 한국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심지어는 중국에서조차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거든요. 주재국의 대사가 주재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그걸 야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을 해서 예. 거기다 대고 주재국 국민들에 대한 훈계, 훈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걸 어느 나라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중 관계를 더욱더 최악으로 몰아넣는 그런 방아쇠 역할을 하신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세요. 지금 이 집권 세력이 집권 여당이 보면 항상 뭐든 하면 야당 탓, 언론 탓 하는데 이 한중 관계 틀어진 게 이재명 대표 탓이에요. 일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대만 문제,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강화할 수 있어요. 예. 그냥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만 현상 변경 안 된다, 국제 문제다. 당연히 중국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그냥 자기네 국내 문제로 봐요. 국제 문제로 안 보고. 그리고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그동안 우리가 30년 동안 지켜온 원칙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그냥 대만하고 수교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되거든요. 못 해왔고. 근데 지금 한중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우리가 중국이 최대 흑자국이었습니다. 예. 최대 적자국이고 적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신호를. 그러면 굳이 우리가 더 이걸 악화시킬 필요는 없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굳이 예. 언급할 필요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한중 관계 나빠진 건데 마치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찾아갔기 때문에 나빠졌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도 지금 중국 대사가 사실은 외교 이렇게 대화를 하면 본인들끼리 외교적인 얘기를 하고 각자의 입장이 있으면 이제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사전에 그 조율은 안 된 거거든요. 본인의 입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했던 건 저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났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나빠졌고 파탄에 이르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문제예요. 예. 김재영 위원장. 제 얘기를 너무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로 해서 파탄 났다는 게 아니라 한중 관계가 나빠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예.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전혀 그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빠지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니까 경제 보복으로 맞섰어요. 한명을 내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그런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등치가 커진 다음부터는 한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은 이제 우리의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국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좋아졌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가서 싱하이밍 대사로 하여금 그런 식의 한국민을 분개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15분 동안 중계를 함으로써 한국민의 대중 감정이 최악으로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원래 좋았는데 나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대만 문제 얘기한 거잖아요. 왜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고 그거를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 넣어서 중국의 반발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대만 그렇죠. 얘기를 긁어부스럼을 꺼냈냐 이걸 만들어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니까? 사실 대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동맹을 맺어서 뭐 군사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대만에 뭐 어떤 불상사가 났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한단 말이죠. 우리 역할이 아니고. 그런데 딱 그 미국 가기 전에 외신에서 대만 현상 변경 안 됩니다. 무력기한 현상 변경 안 됩니다. 탁 건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중국이 발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왜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국의 가장 큰 문제 제기거든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제 하나 나오는데 벌써 11분 넘어갔거든요. 요거 마지막으로 김재욱 위원장께. 그러니까 왜 대만 얘기를 굳이 거론해서 거기서부터 더 나빠지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건 이 어떻게 주장은 보십니까? 그냥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박,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없기 때문에 왜 대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는 그 과거의 얘기를 끌어들이면서 지금 물타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말이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게 본질을 자꾸 피하지 마시라니까요. 중국이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서 반발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현상 변경 안 된다. 그다음에 남중국해 뭘 해야 된다. 이걸 얘기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발한 거 아닙니까? 불타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중국이 무례하다고 봅니다. 불탄다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나 거의 비슷하게 쓰는 용어인데 그런데 하지만 그럼 왜 그걸 개입해야 되느냐? 대만 문제. 그 문제는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 문제에 중국이 답변을 계속 해주세요. 패권 국가로서 북한의 배후 국가로 남아 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계속 마치 어떤 자기들이 과거의 조공 국가처럼 우리를 대우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이게 대만 문제의 개입은 외교 합리화가 안 안보 돼요.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한중 간에 벌어졌던 수많은 것을 뭐 대만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치환시킬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생각하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거 굉장히 민감한 거는 일반 국민들도 다 알아요.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북한이나 핵은 우리의 핵심 이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 그냥 얘기 예- 못 합니까? 아니 중국이 예를 들어서 예.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독도 문제는 중립적이니까 한일 간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는 같은 거예요. 내전 자, 간섭으로 보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한중 관계 굉장히 사실 심각하게 갔어요. 자,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꼬인 거냐? 물론 멀리 가면 오래 가지만 중간에 결정적인 어떤 지점들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시각 차이 좀 많이 보이고 계세요. 쟁점 하나 했는데 지금 13분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인데, 자,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 본인이 물론 강력하게 뭔가를 시사했다.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더욱 주목받는 거는 민주당 상태가 그다지 지금 원활하지 않게 돌아가지 않는 거 이 때문 아닌가 이런 시가 있거든요. 우선 남의 당 사정이긴 하지만 김재욱 위원장께 조국 출마설에 정치권이 유독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최근에 민주당의 약간 위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 뭐 이런 거하고 겹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국 장관은 나침판 없는 뭐 가지 않은 길인가 이걸 길 없는 길이라고 없는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본인이 나오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들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부인은 지금 현재 4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서 살고 있고 본인도 1심에서 지금 징역 2년형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2심 재판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과거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이제 파면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실상의 선언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얼마나 취약하길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재명 지금 대표 체제가 굉장히 위기고 허술하다. 별 볼 일 없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태 부위원장이 약간 억울한 표정을 지시면서 곰곰이 들으셨어요. 말씀하세요. 네. 아니 뭐 기승전 깔때기예요. 기승전 이재명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딴 분이 대표였다. 그럼 조국 장관이 뭐 출마하는 거 여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대표였다면 그러니까 어떨까? 아무 관계없 똑같아요. 조국 장관 오. 출마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조국 장관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뭐 재판 중이기도 하고 본인도 뭐 파면되고 뭐 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근데 뭐 주변이나 뭐 이렇게 들어보면 뭐 출마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뭐 일단 부인도 그렇게 됐고 예. 딸도 그렇게 됐고 본인도 일단 뭐 다 이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한 뭐 한동훈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그럼 어쨌든 본인이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막 자꾸 이거 민주당하고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일단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예.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이 될지 예. 이건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예전에 뭐 열린민주당처럼 뭐 약간 아. 다른 정당으로 해야 되는 거 예.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뭐 무소속 해야 되는 거냐도 있는데 아마 민주당에 입당하는 거 여부는 이재명 대표 여부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이제 당내에서 아마 여러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본인이 예. 일단 뭐 예. 출마한다 그러면 일단 뭐 지역도 정해야 되는 오.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국민들의 여론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 아마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근데 여론이 괜찮다. 그럼 본인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제가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예, 제가 말씀하세요. 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얘기를 하느냐면 예. 민주당에서요 보통 정당은 기소되면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건 맡을 수가 없어요. 오. 심지어는 당적도 박탈이 돼요. 오. 그런데 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소가 돼도 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적을 다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소가 돼도 재판을 받아도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나온다는 그런 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혁신을 얘기하면서 사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정은택 부원장. 사실은 뭐 민주당이 기소될 사람도 많죠. 돈봉투 사건으로 나왔으니까 많을 예. 텐데 과거에 뭐 이게 뭐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검찰은 어느 정도 여야 뭐 균형도 맞추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뭐 국내에도 여러 뭐 돈봉투 얘기나 무슨 뭐 당비 대납 예, 받았다는 예. 당비 대납이 아니라 뭐 공천헌금 받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잘안 들려요. 의혹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요. 사실은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은 그 정도 기계적 균형도 안 맞춥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입장,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사받고 조사받고 기소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마치 기계적으로 이분들 다 뭐 잘못했으니까 오. 기소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이미 제가 보기에 조국 장관에 대한 평가는 아마 국민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고민할 거예요. 사실관계를 예. 정정을 해야 되는데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희가 무슨 돈봉투 문제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박순자는요 김연아는요 하셨잖아요. 다 이재명 대표가. 박순자 씨는 이미 검찰 이미 법원 처리까지 다 받았고요. 예. 김연아 씨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어요. 예, 예. 아니 무슨 수사를 안 수사가 하고 있다는 지지부진하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검찰, 경찰 왔다 갔다 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제대로 수사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기현 아들 코이 문제 같은 것도요. 만약에 예. 김남국 의원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당장 압수수색하고 아. 당장 뭐 얼마를 갖고 있는지 할 텐데 그냥 뭐 우리는 뭐 일주도 없어요 하니까 끝. 수사도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기계적인 균형이라고 맞추시라니까. 알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지금 검찰 수사로 갔는데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었는데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제가 조국 전 장관 관해서 마지막 질문을 각각 드릴게요. 예. 일단 현근택 부원장께는요.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뭐 무소속이든 아니면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또 다른 정당이든 총선에 출마하면 이게 민주당의 득입니까 독입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은 아마 대체적인 분위기는 득은 아니다라는 여론이 득은 조금 더 아니다.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조국 장관이 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데 물론 이제 재판 중이니까 뭐 어쨌든 좀 쉽진 않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고 이미 이사를 밝힌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콘서트 이런 거는 거의 정치인들이 정치할 때 거의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 찾아오고 이런 거 보면 예. 하겠다는 의사는 어느 정도 밝힌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 뭐 연기만 피우지 말고. 예, 예. 그래서 정면으로 어쨌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적 여론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 중인데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뭐 부인도 이렇게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넘어가야 제가 보기에 이 정치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로 봐요. 알겠습니다. 김종규 위원장께는요.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한다면은
국민의힘은 땡큐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조나 땡이죠, 당연히. 아, 조국 장관 출마하면 조나 나오면 땡. 저희는 아. 땡큐. 저는 곱하기 100 정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조국 장관이 나오면 예. 분명히 그 조국 장관의 출마가 정당하냐 아느냐를 놓고서 블랙홀이 될 겁니다. 민주당의 다른 모든 이슈들이 다 거기에 빨려 다 들어가게 그냥 될 거예요. 그쪽으로 매몰돼 버린다. 그리고 예.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어요. 아. 검찰에 출두할 때 물티슈를 가지고 차를 닦아줬던 그런 분들처럼 아. 아마 이번에 출마하면 조국 사랑해요 뭐 깃발 들고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예. 국민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야 저렇게 그 성적 총장의 직인을 위조를 해서 표창장을 위조해서 예. 의대를 자식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라고 얘기했던 그런 위선의 어떤 내로남불의 상징인 분이 나와서 출마를 하는데 예. 또 저렇게 강력한 지지자들이 나와서 그분을 지지한다. 예.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청년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희는 나오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각각 질문까지 가봤는데요. 오늘 사실은요, 이 맞수 1대1 토론이 한 15분, 16분 정도 예정됐는데 5분 정도 더 초과돼서 뜨겁게 토론을 좀 벌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요.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